박정희는 이러한 그 동백령 사건을 발표하면서 국민들한테 네. 공포감 위기의식을 조장해가지고 움츠러들게 하죠. 그리고 등원을 거부하고 밖에서 투쟁하겠다는 네. 신민당은 우습게 보는 거죠. 그 신민당은 이제 전투력을 잃어가면서 등원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네. 야당으로서 위세가 떨어져요. 그래도 이듬해 또 안보에 대한 그런 위협들이 있는 그러니까 사건들이었잖아요. 박정희한테 운이 따라붙은 거죠. 아. 그러고 나서 이제 68년 1월 21일 날 예. 이제 말하자면 청와대 습격 사건, 김신정으로 김신정, 이름되는 네. 그 계절도 1월 20일이 겨울인데 그야말로 대한민국 남한 사회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박정희는 또 지지 기반이 공화당 형성되죠. 내부를 가지고 또 흔듭니다. 김종필이나 이런 삼성계연의 반대하는 네. 대표적인 정치 세력을 제거해 가기 시작해요. 왜? 김종필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그 당시 공화당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을 회유하고 압박하지 않고서는 삼성계연의 원활한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또 박정희를 또 다시 살려주는 사건이 된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왜냐하면은 그 6.8 부정선거로 해서 궁지에 몰렸던 박정희가 그렇죠. 동백림 사건과 김신조 그 청와대 1월 21일 습격 사건 이후에 박정희가 다시 기세를 타지요. 그렇게 해서 또 터진 사건이 김규남 간첩 사건이 하나 터져요. 예, 김규남 당시 공화당 전국구 의원입니다. 이 사람의 공화당 전국구 의원을 추천한 사람이 김종필이에요. 김종필이가 김규남을 추천함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김규남이가 당시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임에도 김종필 추천이라는 그런 케이스로 그렇게 희생양이 되죠. 이게 지금 이제 삼성계연으로 가는 길을 이제 설명을 설명을 하신 해주셨는데 예. 이게 독재자의 장기 집권을 싫어하는 게 꼭 일반 국민만도 아니고 또 야당만도 아니고 여당 내의 2인자, 3인자도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그런 반대 사실 파들이 나오니까. 5.16 쿠데타가 일어난 배경에도 보면 군 인사 적체 문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진이 안 되면 젊은 장교들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네. 저 구닥다리도 빨리 좀 나가야 내가 장군이 될 수 있는데 네. 그것처럼 독재자가 계속해서 권력을 쥐고 있으면 밑에서 크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되게 불만이죠. 그럼 그 당시에 2인자가 김종필인 김종필이었죠.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이제 형식상 2인자고 네. 실질적 2인자는 박정희는 두질 않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그게 이제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네. 항상 이제 누가 밑에서 자기를 치고 올라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도 밑을 계속해서 눌러서 덤비지 못하도록 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키우는 척하면서 서로 계속 EJ처럼 이제 붙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경쟁하게 만들고 이건 뭐 권력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또는 왕정도 마찬가지인데 네. 모든 권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연속성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독재자가 막 뭐 불로장생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결국 누군가로 이어져야 되는데 본인이 포기할 생각을 안 하면 결국은 누군가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이제 키우면 또 일찍 자기를 들이받을까봐 또 그게 걱정되고 또 요 문제가 항상 있어서 이제 내란이 반복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 김종필과 같은 사람들이 네. 자기의 반대하는 것을 미리 막 이렇게 봉쇄하고 분쇄하는 이런 그러니까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게 단지 야당만은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재미있는 장면이고요. 네. 근데 이제 요 장기 집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한편으로는 국내의 정지 작업도 필요했지만 지금 외부도 이제 이중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제 네. 대표적인 게 이런 동백님 사건은 이제 조작된 간첩 사건이라면 네. 김신조 사건은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편으로는 정말 청와대로 간첩을 침투시켜서 대통령을 죽이고 남한을 접수하려고 한 일일까? 아니면 어떤 짜고서 네. 서로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일까?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상을 네.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근데 이후에 이제 72년 뭐 이렇게도 쭉 나오지만 네. 북한과 남한은 적대적 공생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내내 김일성도 북한에서 체제를 공고화해야 할 자기 필요가 있었고 네. 남한도
안정적으로 자기가 집권을 할 필요가 있었고 서로 서로 니즈가 네.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매우 호전적으로 남한 싹 다 뭐 잡아먹을 것처럼 떠들고 남한에서도 북한으로 막 당장 뭐 군사력으로 다 짓밟아버릴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건 서로 다 알고 알고 있고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자기 권력 유지고 그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은밀하게 손을 잡았다는 거죠. 남한을 이용해서 북은 자기 집권을 안정화하고 네. 또 남한도 북한을 이용해서 남을 하는데 단순히 저놈들 무서우니까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 이 정도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각종 이런 군사적 행동들까지도 거래를 네.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90년대에도 북풍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뭐 미사일 몇 방 쏴달라고 맞아요. 돈을 준다든지 이런 네.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석연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자들은 국민 모르게 자기가 적이라고 막 이제 상종도 안 할 것처럼 정색을 하면서도 뒤로는 필요에 따라서 온갖 거래를 하고 정작 국민들만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이 현실이 여기서 이미 나타나고 있죠.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박정희는 삼성개로라는 모든 정치 작업을 해서 국가를 준 전시체제로 만들어 갑니다. 그 당시 66년, 67년, 68년은 나라의 어떤 기운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막 올라가요. 산업화가 됩니다. 각 지역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공단이 준공되고 또 경북 고속도로가 기공식을 갖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리고 영화도 뭐 팔도광산 같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70년대 자가용 타고 친정에 가세요. 이런 최희준의 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박정희의 삼선 개헌 가도로 가는 길이 탄탄대로로 조성이 되고 열려갑니다. 예.